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청산 뉴스처럼 잘하는 사람과 말이 적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게 느껴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과 것이 아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사람에게 속지 않으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다정하고 친절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는 그 느낌,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곁에 없었다는 것을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이신데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그런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표가 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처음에 너무 좋아 보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식당을 함께 했던 지인이 가게를 빼앗다시피 하고 떠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 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에서 75세 사이 성인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무려 73%가 사람을 잘못 봐서 상처받은 경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가장 아픈 상처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와 돈이 없어도 저절로 흘러나오는 진짜 품격의 비밀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거든요. 무심코 고른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성격, 욕망, 심리 상태까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클로즈 코그니션, 즉 입는 옷이 사고 방식을 바꾼다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흰 가운을 입혔는데 한쪽에는 이건 의사, 가운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쪽에는 이건 화가의 가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같은 옷인데도
의사 가운을 입은 참가자들이 집중력과 판단력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옷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신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이 어떤 신호일까요? 항상 빨강이나 노란색처럼 눈에 띄는 색의 옷만 입는 사람을 보면 단순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다는 욕구, 여기 내가 있어요 라고 외치는 내면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늘 회색이나 검정 같은 무채색만 입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실리일 수도 있죠. 또 있습니다. 옷에 주름 하나, 얼룩 하나 없이 항상 완벽하게 단정한 사람. 이건 깔끔한 게 아니라 통제욕과 완벽주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흐트러져도 내 주변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반면 늘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은 남의 눈치보다 내 편함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진 분입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유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옷을 골랐느냐입니다. 같은 옷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장은 더욱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선택, 패턴입니다. 스타일이 일관적인가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유행이 바뀌어도 본인만의 중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일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면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지도 보세요. 아랫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입다가 윗사람 앞에서는 번듯하게 차려입는다면 그건 사람을 상황이 아니라 이득을 기준으로 대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옷은 언어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말한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옷이 예쁜가 보다 왜 그 옷을 골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벌의 옷이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먼저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옷차림이 겉모습이라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창문입니다. 전 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수천 명의 일상대화를 10년간 분석한 결과 사람의 성격과 인생관이 그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옷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버릇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위험한 말버릇.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대화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사람.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정도야. 나는 그보다 더 해봤어.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어려운 일도 견뎌냈어. 결국 모든 대화가 나의 무용담으로 끝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은 오히려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쾌락, 중추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뇌가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자기 이야기 중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능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가고 여러분의 노력을 자기 성과로 둔갑시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남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 잠깐만 그건 다르게 봐야 해. 아니 그건 말이야.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공을 독점합니다. 그냥 계속 자기만 던집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 우를 점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게 심리학 연구에 공통된 견해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대화하려는 순간마다 그건 말이야 하며 끼어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내면을 숨김없이 비춥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성격과 욕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누구의 말을 끊는지, 언제 나를 내세우는지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니 의아하시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신뢰가 가고 교만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겸손한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게 한 뒤 그 표현 방식을 정밀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에도 민감하고 자신이 평가받는 순간을 훨씬 더 즐긴다는 겁니다. 즉 저는 별거 아닌데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말들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칭찬을 더 받기 위한 전략적 겸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네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실은 자랑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가짜 겸손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불안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인정과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반짝이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더 듣고 싶다는 무의식의 신호죠. 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냅니다. 불필요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라고 부정하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한 사람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진짜 겸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칭찬을 거부하면서도 계속 기다리고 자신을 낮추는 말 뒤에는 반드시 자랑이 숨어 있으며 상대가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합니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겸손은 시끄럽습니다. 부정 속에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 높이 보이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그 말이 정말 자기 절제의 표현인지 아니면 칭찬을 더 받고 싶다는 유혹의 언어인지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은 친절한데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 이상하게 눈이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포착한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볼 때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불과 0.1초, 말 한마디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상대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빛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날까요? 첫째, 눈을 자주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죄책감이나 거짓 불안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내리거나 시선을 돌린다면 그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눈을 바라보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선을 과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경향에 있습니다. 눈으로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대화 중에도 시선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합니다. 셋째,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뒷센 미소와 사회적 미소로 구별합니다. 진짜 웃음은 입꼬리뿐 아니라 눈,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입만 웃고 노는 그대로입니다. 표정은 친절하지만 감정은 따로인 사람. 이런 분은 감정을 감추거나 조종하는데 능숙한 유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거짓말을 할 때의 미세, 표정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눈 깜빡임,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보세요. 대화 중 시선을 자주 피하는가, 눈을 과하게 응시하는가, 눈이 웃지
않는가?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지만 눈은 영혼을 드러낸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다고 평가된 평범한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절반은 교도관, 절반은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단 2주 동안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왜였을까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명령을 내리더니 며칠 뒤에는 죄수들을 모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이 나왔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평범하던 대학생들이 단 며칠 만에 권력에 취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이끈 교수는 실험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다. 그렇다면 이건 실험실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팀장이 되자마자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예전엔 부탁이었던 말이 이제는 명령이 됩니다. 동료는 부하가 되고 대화는 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 착했던 게 아닙니다. 힘이 없었을 때 착한 척했을 뿐입니다. 진짜 본성은 권력을 잡았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힘들 때는 언젠가 차례라며 나누던 친구가 돈을 벌고 나자 말투가 달라집니다. 요즘 바빠서요.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예전에 함께했던 우리가 이제는 너와 나로 갈라집니다.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돈이 그 안에 있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큰 권력보다 작은 권력에서 인간의 본성이 더 정확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작은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마자 후배에게 고압적으로 구는 사람, 모임의 청무가 되더니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자리를 주었을 때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순간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의 권력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말투가, 눈빛이, 태도가 변하는지를 보세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본성을 보는 다섯 가지 신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바로 귀티나는 사람의 다섯 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히 무엇을 부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왠지 자세가 다르게 되는 사람, 무슨 향수를 쓴 것도 아닌데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반대로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크게
웃고 쾌한 척 하는데도 이상하게 산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임경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돈 많은 분들이라고 다 품격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수수하게 입고 오신 어떤 분이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너무 정중하고 따뜻해서 그분이 나가신 후에도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귀더라고요. 뷰티는 겉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뷰티를 결정합니다. 미국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서 느끼는 호감의 60% 이상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귀치는 말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귀티의 비밀은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인가입니다. 귀치 있는 사람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 말투에서 삶이 느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겉몸의 태도입니다. 허리를 곱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에겐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앉자마자 다리를 떠는 사람에겐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절대 말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결국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정돈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귀티는 입는 게 아닙니다. 있는 척 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귀티의 비밀은 귀티는 얼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몸에서 말없이 흐르는 에너지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앉아있는 뒷모습 거를 때의 균형 움직임의 리듬에서 묵직함을 풍깁니다. 반대로 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빠져 보이는 사람은 어딘가 무너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건강심리학에서는 근육은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등 근육이 두 가지는 단순히 움직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화연구소가 60대 이상의 2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가 허벅지 근육량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한 분일수록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와 품격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몸을 가꾼다는 건 나는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표정,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누군가는 말로 자신을 꾸미고 누군가는 브랜드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삶을 증명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 허벅지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앉는 자세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까지 바꿔놓을 겁니다. 세 번째, 귀치의 비밀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숨길 수 있는 깊이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에 쫓으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귀티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여유로운 말의 속도,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게 꾸몄을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간에 쫓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유는 결국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진 사람은 먼저 도착해도 조급하지 않고 대화가 잠시 끊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 품격으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강연을 해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지방 강연이 있을 땐 꼭 2시간 먼저 도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허둥대기 싫어서요. 그 몇 시간을 미리 확보하면 그날의 말투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늘 늦고 항상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겐 품격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태도에서 이미 가벼움이 먼저 느껴지거든요. 진짜 귀튀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말을 아껴도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리듬에 단단한 여유가 배어 있고 그 여유가 바로 귀티가 됩니다. 네 번째 귀티의 비밀은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대로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한데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기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남기는 인상입니다. 심리학자서 앨런 박사의 연구에서 30분간 서로 진솔한 질문을 주고받은 낯선 두 사람이 놀랍게도 73%가 상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외모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잘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귀티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듣는데 능하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주는 능력입니다. 반면 귀티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 자기의 불만,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상대가 말할 틈도 감정이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는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 해도 내 말이 초라해지고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귀치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귀티란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그 어떤 브랜드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외모보다 깊게 남습니다. 임경자 어르신께서 30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생각나는 손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싼 걸 드신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닌데 그분이 오시면은 항상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 손이 거칠러졌네요. 잘 챙겨 드세요. 딱 그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나면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귀치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사람. 5번째 귀티의 비밀은 진짜 귀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다. 소셜, 미디어 속 명품, 해외여행, 고급 음식점, 그 속에 나만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귀티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실제로는 편집된 세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구도로 찍은 한 장의 사진,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잠깐 찍은 인증샷, 실제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행복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 중심의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SNS를 보며 부러워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쾌락 중심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갈망하게 됩니다.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은 다릅니다. 조금 느리고 조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귀티의 핵심입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런 분에게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단단한 빛이 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귀티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무하고 산만한 분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쓰는 방식, 시간을 아끼는 태도,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 이분은 자기 삶을 잘 살아오신 분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치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티와 부치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치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입니다.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시계처럼 눈에 띄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더시피는 껍데기 같은 것입니다. 부치는 외모에서 시작되지만 귀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치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치지만 귀티는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치는 돈이 많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귀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부치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귀티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5가지 신호. 첫 번째 옷차림을 보세요.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옷을 골랐느냐를 보세요. 2번째 말버릇을 들으세요.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세 번째, 겸손한 척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진짜 겸손은 말이 적고 가짜 겸손은 깁니다. 네 번째 시선을 보세요. 눈을 피하는가? 과하게 응시하는가? 눈이 웃지 않는가? 다섯 번째 작은 권력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세요. 작은 자리에서도 변하는 사람은 더 큰 자리에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귀티의 다섯 가지 비밀. 첫 번째,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인가. 두 번째, 몸에서 먼저 드러나는 자기 존중. 세 번째, 시간을 품는 여윤의 번째, 상대의 마음을 담아주는 듣는 능력. 다섯 번째,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보너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천 팁은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귀는 말에서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은 화려한 어휘나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자주 쓰시진 않나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 이래요? 됐고요.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짜증이 섞였거나 상대를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이 말들을 이렇게 바꿔 보세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꿔보세요. 내 입장은 명확하게 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아, 진짜 왜 이래요는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잠깐만 요로 바꾸면 상대에겐 배려를, 나에겐 품격을 남깁니다. 대고요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짜증날 때, 당황할 때, 피곤할 때 나오는 말투를 한두 가지씩만 바꿔보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 팁은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귀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에 책임진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 늘 5분, 10분 먼저 와 있고 도착했어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분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에게 이미 안정감을 드립니다. 반대로 늘 급한 표정으로 숨차게 들어오며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요.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은 아무리 명품을 입고 목소리를 높여도 급하고 가벼운 인상이 남습니다. 귀티는 옷보다 움직임에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예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속이 오후이시라면 1시 45분에는 도착해 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삶 대신 도착해서 여유롭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는 삶. 그 15분이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방식까지 바꿔줄 겁니다. 세 번째,
실천 팁은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싼 걸 자랑해도 주변에서 유행인에 떠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품위는 자기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나도 저거 사야 하나?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대접받겠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지도 않을 장소에 불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는 자기 통제감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도 대인관계의 질도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하나씩 정해보세요. 나는 남들보다 늦더라도 내 말투만큼은 단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지 않아도 내 시간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말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결국 태도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에게서는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향기가 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경력이 없어도 세울 수 있으며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천히 깊게 자라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왜 그 옷을 골랐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하고 가짜 겸손은 연극적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은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티의 첫 번째 비밀은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인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몸에서 드러나는 자기 존중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간을 품는 여유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상대의 말을 담아주는 능력입니다. 번째 비밀은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하루 10분 말투 정도, 15분 먼저 움직이기, 그리고 나만의 기준 하나씩 세우기. 사람을 만날 때 이 신호들을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나를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 나이에 와서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기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분처럼 조용히 반짝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